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나무위키 검색을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정 시각이 2021년 12월 7일인데요. 자, 이제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Orthodontic Surgery, 더블조 서저리, 더블조 서저리라고도 하죠. 미국에서는. 1번 주석을 보면 양악수술이라기보단 그냥 턱 교정 수술에 더 가까운 의미. 이 Orthodontic Surgery라는 게 턱 교정 수술, 악 교정 수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건 턱 교정 수술, 악 교정 수술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Orthodontic Surgery 안에 양악수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더블조 서저리, 이게 양악수술이 오히려 더 맞겠죠. 더블조 서저리 또는 이제 뭐 조 서저리 하면은 이제 턱 수술 되는 거고,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는 이게 카테고리가 조금 더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양악수술은 아닙니다. 구강암외과적 수술이라고 돼 있는 거고, 이 수술 안에 악교정 수술이 들어가고 악교정 수술 안에 양악수술이 들어가는 거죠. 어렵나? 어렵네. 처음부터. 쉽게 말해서 코 밑부터 아래 턱뼈 부분을 잘라내서 턱을 축소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축소시킬 수 있는 거지 턱을 재위치시켜라가 맞는 것 같아요. 양악수술하는 방법은 상악과 하악의 뼈를 잘라서 두 개로 분리한 다음, 두 개로 분리할 수도 있고 세 개로 분리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개로 분리할 수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잘라서 분리한 다음, 두 개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아요. 뼈를 이동하는 대수술인 만큼 수술은 전신마취로 진행되며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입원하게 된다. 맞아요. 대부분 전신마취로 진행되는 게 맞는데요. 양악수술 방향 중에 아주 간단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진정법이라고 해서 수면마취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국소마취로도 한다고 하는데 국소마취로 하면 좀 많이 아플 것 같기는 해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입원하게 되죠. 입원 기간은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병원이랑 수술하는 원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집도하는 의사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요. 현존하는 의학수술 중에 가장 외모 개선 효과가 크다, 이 말은 사실은 맹점이 좀 많아요. 양악수술에서 많이 바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외모 개선 효과가 크지만 골격적인 부조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 개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사바사 케바케. 만약에 다 좋은데 눈만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을 해야지 양악수술을 할 건 아니잖아. 맞지?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가 환자를 못 알아봤던 경우가 몇 번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죠. 보험 적용의 기준은 무려 앞니, 앞뒤 간격이 10mm 이상이다.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보험 적용되는 악안면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10mm 이상 뭐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기는 해요. 그거 우리 쫙 한번 해서 넣어주면 더 좋기는 하겠다. 앞니가 위아래로든 앞뒤로든 1, 2mm만 벌어져도 질긴 음식은 제대로 끊어 먹는 게 불가능하다. 1, 2mm 정도는 정상 범위라고 봐도 돼서 그 정도는 씹을 수 있어요. 양악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보험이 적용되는 케이스를 다룬 것이 손에 꼽거나 주로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습니다. 로컬 개원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수술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잖아. 하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 다른 데는 안 하거든. 부정교합 환자 100명 중 1명도 적용받기 쉽지 않은 정도라고 한다. 100명 중 1명도 채 안 되지. 까다로운 보험 적용 기준에 해당되어 보험을 적용받을 경우 비용은 보험을 적용하기 전 비용의 약 60% 정도가 되지만 아니에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10%만 내면 돼요. 거의 10% 정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수면무호흡증 치료수단으로 양악수술에 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 중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례가 있다. 저는 이거는 몰랐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건강보험이랑 사보험사에서 수면무호흡증에 이제 이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많이 할 거잖아요. 도수치료라든지 뭐 안과의 일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실손보험 빼먹기처럼 돼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봐 초반에 몇 년 정도는 적용을 해줬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요것 봐라 얘네들 계속 신청하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는 설명을 할 때 옛날에는 이제 수면무호흡증에 양악수술, 터크수술이면은 적용이 됐었는데 실손보험에서 지급을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 2-1 절대로 성형수술이 아니다.
양악수술 후 앞니가 위아래로 서로 닿지 않는 개방교합이 되어버려서 라면도 끊어 먹지 못하는 환자들이 나온다. 이게 어떤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이디오패식 콘딜러 리좁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아무리 잘 해놨어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고정 나사가 좀 풀린다든지 하면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주걱턱이 다시 되는 경우가 있고, 무턱이 다시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이런 건 다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절 가능함.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나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0%는 없거든요. 부작용이나 극단적인 경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도 없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그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 맞습니다. 이 수술이 효과가 없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면 이 수술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죠? 정상 교합이었던 사람들도 수술 직후에는 교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수술 직후에 우리가 턱을 제위치로 옮겨 놓으면 딱 맞지는 않아요. 그게 술정 교정을 완벽하게 했으면 딱 맞는데, 술정 교정이 또 완벽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수술을 먼저 하는 선수술 같은 경우에는 뼈만 먼저 옮겨 놓기 때문에 뼈를 딱 제위치 옮겨 놓고 딱 물어보면 이상하게 물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점점점 교정하면서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설명 잘 해놨다 야 이거. 이 사람 똑똑하네. 3급 부정교합의 경우 상악이 함입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고 하악이 돌출되어 있다. 맞습니다. 상악은 함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악의 위치는 똑바른데 하악만 유난히 튀어나온 경우는 상악을 놔두고 하악만 집어넣기도 한다. 맞습니다. 하악은 정상인데 상악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상악만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상악만 튀어나온 경우에는 상악만 넣기도 하고요. 양악수술보다는 붓기나 비용 회복 기간이 단축되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극적인 외모 변화는 아무래도 기대하기 어렵다. 꼭 양악수술이라고 해서 막 극적인 외모 변화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교합 평면이랑도 상관이 있고, 살이 얼마나 쫓아오느냐, 들어가는 양이 얼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외모 변화가 극적이다 아니다가 평가가 되겠죠. 양악수술은 현재 턱을 뒤로 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 대부분이라는 게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턱을 넣는 거 앞으로 빼는 거 비율이 한 7:3?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던 환자 중 일부는 일반적인 양악수술과는 반대로 하악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양악전진수술의 적응증이 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이 수술은 구강암외과에서 시행합니다. 똑똑하십니다. 수술 후의 고난. 흔히들 양악수술을 하면 아프지 않냐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술과 통증은 별개의 문제다. 근데 이제 살을 째야 되니까, 살을 째고 벌려야 되니까 아프긴 아파요. 링거로 진통제와 항생제 주사를 놔주기 때문에 아픈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도 아파요. 치아 교정을 위해 수술과 함께 발치를 하는 경우 진통제가 안 듣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매복된 사랑니 발치하는 통증이 수술한 통증보다 더 아프다는 것 같아요. 수술하면서 치아를 한 번에 다 뽑는 게 편해서 좋기 때문에 맞지. 내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양악수술 후 환자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호흡과 식사다. 호흡이죠. 호흡. 1차는 호흡, 2차는 식사, 식이. 못 먹으니까 배고프지. 석션을 자주 빼주어야 한다. 이게 자주 빼주는 게 꼭 좋은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에 뭔가 덩어리가 있고 하면 한 번씩 빼주는 건 좋겠지만, 이 빼는 거 자체가 좋지 않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 못 빼면. 코로 숨 쉬는 것이 힘들어 입으로 쉬려 하지만 입으로 쉬는 것 또한 힘들다. 이 멘탈인데, 수술 받고 나면 일단 처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약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게 있긴 있죠. 울고 잡아 빼려고 막 그러고 다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웨이퍼를 착용하고 있고 고무줄로 치아를 묶고 있다. 묶는 데도 있고 안 묶는 데도 있죠. 그건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술자와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적으면 될 것 같다. 혀 끝과 입술이 말라서 계속 갈라지면 바세린을 수시로 발라야 한다. 혀에다가 바세린을 바르면 안 되지. 입술에는 발라도 되지. 바세린, 화상크림, 로션 다 발라도 됩니다. 바디로션 혹시라도 당신이 양악수술하고 태어났는데 자꾸 코가 막힌다면 일단 가장 가까운 이비인후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비인후과로 가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우리 수술을 모르기 때문에 피 봉봉봉봉 날 수 있어요. 수술 받았던 병원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쳐야 된다 이거.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코가 막혀서 석션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준다. 알아서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은 몰라요. 이비인후과에서
오트리빈 같은 비강수축제를 코에 뿌려 피딱지가 나오게 한 아니에요. 오트리빈 너무 많이 뿌리면 별로 좋지 않고요. 생리식염수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적셔가지고 하면 자기 알아서 다 없어집니다. 원래부터 비염이 앓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고통이 더 오래 갈 것이다. 맞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축농증이라 그러죠. 만성 부비동염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술할 때 그 부비동에 있는 염증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 긁어내고 씻어주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알러지성 부비동염이 있으신 분들은 관계가 없겠죠, 수술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 우리가 수술 방향에 따라 다른데 코 점막이 대부분은 좁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이제 코 점막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수술도 요즘에는 되게 많이 하기는 해요. 좁아지는 방향으로 갈 때는 거기에 맞춰서 처치를 해주거든요. 점막 안에 있는 그 터비네이시라고 그러는 비갑계, 하비갑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떼내거나 코로 지나다니는 공기 통로가 너무 좁아지지 않게 수술을 할 때 조절하기는 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너무 답답하면 금속판 제거할 때 한 번 더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과 식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힘들게 하는 거는 약을 먹는 거다. 먹으면 되지 뭐. 몰라, 나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뭐 약이 써야지 좋은 거다. 퇴원하고 나서 일주일 열흘 정도 가루약을 먹고 그 이후부터 다시 일주일 열흘 정도 알약. 와, 약을 많이 먹네. 어디가 이렇게 많이 먹지? 저희는 보통 약 일주일 정도 주는데요. 사실은 약은 그렇게 오랫동안은 안 먹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병원에서. 요즘엔 수술 후 입을 묶지 않는 수술법, 노타이 양악 수술 개발은 지랄하고, 이거 개발한 거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거고, 수술 후 입을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는데 이건 수술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수술 후 입을 안 묶으면 호흡이 한결 수월하죠. 그래도 불편합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 더 수월하다고 한다. 숨 쉬는 게 편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주사기로 입안을 넣고 쏴가며 먹어야 하는 것도 거의 지랄이지. 지랄. 이거 지랄이다. 꽉 담은 치아 사이에 틈으로 액체를 흘려 먹어야 되는데 이 지랄이다 이것도. 집에 믹서기는 필수다. 맞지? 안 그러면 막 다 다지고 해야 되니까 잘게 갈아대는 것도 체에 한번 걸러야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비싸면 뭐 좀 싼 거 있잖아. 차가운 거. 이외에도 심한 붓기도 있다. 맞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수술 후 3일에서 5일 차에 최대로 부어오른 후에 한 달 정도면 거의 다 빠져요. 3, 4주 정도는 빠지고 멍이 좀 들기는 들죠. 한 6개월, 1년까지 얼굴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하면 붓기를 빼는 데 도움이 돼요. 저작 금지가 풀리면 50% 간죽, 스프, 일반죽. 와, 이게 되게 디테일하다 진짜. 잘했네요. 잘 썼다 이거. 말을 하는 것은 개인의 수술 당일날도 말 많이 하는 사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안 좋아. 말하면 안 돼. 압력이 높아지면 피난단 말이야. 붓고. 수술 후 입 벌리는 게 전만큼 되지 않는다. 이거 벌리는 운동을 안 했을 때요. 벌리는 운동 뒤에 나와 있네. 특정 시기가 되면 입 벌리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인데요. 1주, 2주, 3주.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막 수술했다고 안 벌리면 절대 안 돼요. 턱 안 부러져요. 부러져도 우리가 붙여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벌리라고 안 벌리면 돼요. 입을 강제로 찢듯이 벌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입 운동 제대로 안 하면 저희가 연습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보고 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기는 뭐고, 네 인생에서 가장 시간 많을 때가 수술 직후인데 벌리는 연습 하기 싫어서 안 한 거거든요. 그때 안 하면 그 근육이라든지 살들이 다물어진 채로 그냥 굳어버리기 때문에 쫙쫙 벌려야 돼요. 이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파요. 울어요. 근데 울려야 돼. 그래야지 입이 벌어지지. 팁! 개인 병원보다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면은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지. 맞지? 나는 대학병원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불가피한 의학적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개인 병원에서 하게 된다. 아니에요. 이건 목적이랑 상관없이 저희는 대부분 기능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많아요. 미용 목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 해주나? 모르겠다. 요새는 해줄걸? 의사 스스로도 미용 목적 수술의 경우 치료 목적 수술보다는 직업적 커리어에 별 도움이 되지. 왜 안 돼? 미용하는 사람들이 돈 제일 많이 버는데 직업적 커리어에 또 될 수도 있지. 그걸 학술적으로 풀어가면 해석하기 나름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함. 개인 병원은 예약 환자가 대학병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 예약 환자 많다. 왜 그러는데?
돈만 들고 가면 언제든지 수술 안 해줘.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해줘. 또한 종합병원에서는 의사가 이 수술 저 수술 전부 다 하지만 개인 병원에서는 주력 수술 몇 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지 숙련도와 경험이 종합병원 의사보다는 더 높을 수 있지. 맞아요. 이건 강력하지. 맞아요. 수술 기록지는 10년 보관입니다. 저희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양악수술 집도한 진료과에서 이비인후과랑 연계해줍니까? 요새는 해주나요? 안 그럴 텐데.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죠. 셀프 석션기.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 목이 마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이 마시는 건 안 되지만 스핑이라고 해가지고 입에 물 적시고 이제 혀 같은 데 물 적시고 하면 조금 더 낫기는 해요. 2주 동안은 유동식으로 식사하시는 게 좋고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돼요. 테스트 한다고 막 그 갈비 먹고 김치 먹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술 악강 고정의 시간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우리 악강 고정 안 해서 뭐 이거는 하는 데는 맞지 2주 내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좀 더 짧게 한다고 하더라. 악강 고정하면서 그러니까 10kg 빠졌다. 체력도 폭풍 하락하면서 심지어 성욕까지 와 디테일하네. 성욕이 있는 것도 문제다. 양악하기 전에 코 상태를 미리 체크해 두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죠. 맞아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데 위아래를 담은 상태에서 호흡하는 거라서 치아가 바람에 많이 노출된다.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찬 거 먹어야 되니까. 수술 전에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랑니 뽑아야 되면 수술 전에 뽑는 것이 좋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아니면 사랑니는 수술할 때 같이 뺄 수도 있어요.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핀을 제거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핀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 사는데 지장은 없으나 임플란트를 박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MRI 찍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뺄 때 보면 그게 진짜 아무 감염, 염증 없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걱턱 때문에 아래로 당겨졌던 얼굴 가죽이 느슨해지기 때문인데 문제는 복코, 팔자주름, 턱살이 생기기 쉽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수술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를 숨차다. 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세요? 아니 뭐 쓰려고만 하면 천지백깔이지. 뭐 상담을 받을 때 팁 뭐 이런 거라든지 내가 수술이 필요한지 자가진단법 뭐 이런 거 너무 길다 이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굴표 주민센터의 이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썼다 이거. 이 정도면 잘 쓴 거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는 없잖아. 근데 이제 자기의 의견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나쁘지 않지. 정리가 많이. 예전에는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이상하게 돼 있었거든. 맞아 고생했네.